네, 어제 검찰이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을 했습니다. 건진 관련해서 어떤 의혹들이 사실로 규명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을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박균택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너무 늦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 어제 계속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특히 이 오후 3시에 있을 재판도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상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늦은 감이 너무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제 압수수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대로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남들 추수하는데 이제 뒤늦게 모심기에 나서는 사람들처럼 눈치가 있고 또 그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고 한다면 작년에 내란에 실패했을 때쯤은 좀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로부터 5달이나 지나서 파면되고 이제 대선 분위기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이제야 나서는 걸 보면은 너무도 갑갑하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열심히 해주기를 뭐 작게나마 기대할 뿐입니다. 이게 남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응석 검사장 이분이 친윤 사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언론에는. 네, 이분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지금 제대로 수사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봐주기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덜 됐던 걸 보면은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나서는 뭐 모양새를 취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는 하겠죠. 다만 너무 늦었던 것 때문에 과연 수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걱정일 뿐입니다. 왜 지금 시작한다고 보십니까? 여태까지 그 파면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눈치 보기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심우정 총장이 막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수뇌부는 윤석열 피고인과 그 운명을 함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젊은 수사 검사들은 아직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좀 목표 의식이 좀 다를 텐데 그 과정에서 조금 뭔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그 수사팀들은 빨리 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수뇌부는 이것을 맞고. 당연히 방해를 했을 것이고 뭐 그 정도가 맞을 텐데 더 구체적인 것은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건진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검찰발로 이제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압수수색 대상 중에 중요했던 게 그 목걸이. 그러니까 통일교의 윤모 간부가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선물로 전달했던 목걸이, 명품백, 휴대폰, PC. 이가 이제 주요 압수 대상이었는데 PC는 확보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이걸 아마 지금 이 건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작년 연말경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통일교 뭐 간부 관련해서 언론에 아주 구체적인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이 4월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뭐 필요한 증거 같은 것들을 그 사제에 옮길 때 이미 다 좀 뭐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뭐 없애는 식으로 많이 대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하는 물품들 자료들이 뭐 충분히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김건희 씨의 휴대폰을 확보한 것은 성과라고 봐야 됩니까? 성과라고 보긴 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휴대폰이 뭐 교체된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니 그리고 비화폰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뭐 협의 중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그 압수수색에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 그 추수할 때 모심기를 하는데 과연 무슨 성과가 있었냐? 뒤늦은 가을에 모심기를 하면 그 뭐가 살아날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자료들이 다 유실되고 숨겨지고 아마 그래서
아마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고가 있었다는 건데요. 금고 안에 그 저 비밀번호는 수행비서가 알고 있었고 수행비서 압수수색이 끝난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었는데 안은 텅텅 비어 있었다. 네. 그러면은 증거인멸을 다 끝내놓은 상태 다 아니에요? 대비를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 관제에 있을 때도 준비를 다 하긴 했었겠지만은 사저로 옮기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무슨 그냥 보여주기식 하도 여론에 이제 저희도 매일 얘기를 했거든요. 압수수색 그 왜 안 하냐, 목걸이 찾으러 아크로비스타 검찰 가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냥 모양 갖추기 정도 수준의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물론 뭐 그러다가 이 과정에서도 뭐 우연히 못 숨긴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그 해야 할 걸 안 했다라는 그 비판 여기로부터 면책을 받기 위해서 뭐 사실 별로 실익이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건진과 관계돼서 그 관봉만 하더라도 엄청난 증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일반 시중은행에서 개인에게 전달될 수 없는 형태의 관봉이기 때문에 특활비 성격인데 대통령실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관봉이라는 것은 여러 다른 기관들도 특활비를 사용하지만은 그걸 다 계좌를 통해서 주고받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른 검찰 기관들은 특활비 뭐 이런 거 다 국회도 그렇고 계좌로 받아서 계좌로 분배를 해주는 식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 물론 그 돈을 찾아서 이제 나라는 배분은 해주겠지만 그것은 그 시중 은행을 통해서 일반 화폐 방식으로 지급을 뭐 찾아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국은행에서 직접 받아오는 그 관봉 형식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 한국은행의 그 뭔가 관이 지킨 그 포장지 상태로 받는 이 방식은 그 정보기관 아니면 청와대인 거죠. 대통령실인 거죠. 그래서 아마 국정원에서 그 관봉 돈을 과거에 받아다가 그 민간인 사찰 사건 입막음용으로 써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장진수 주무관 때 MB 때죠. 그때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의 그 관봉을 저 받아서 뭔가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구속 수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국정원 돈을 탐내서 그걸 가져와다가 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대통령실의 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관봉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볼 수 없는 관봉이었다라는 거니까 이것은 대통령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돈을 이왕 주는 거 그냥 뜯어서 줘도 될 텐데 굳이 관봉 형태로 줬다는 것은 뭔가 그 특별함을 그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겨 있다고 봐야 할 텐데 그건 대통령실에서 나온 돈이니까 그런 폼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이제 나올 텐데 뭐 목걸이도 한두 개가 아니고 명품백도 뭐 여러 개가 있고 다종다기한 걸 이제 뭐 받았다는 설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딘가로는 그 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는데 이렇게 아크로비스타와 그 수행비서들만 압수수색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가 친척을 좀 다 해봐야 당연히 저 처가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친정엄마 정도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친정집도 뭐 수사를 당한 적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거기도 아마 안전한 곳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 관련성이라든가 처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거기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 뭐 방식 아니 기본적인 수사 방식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혐의점은 지금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청탁금지법은 부인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어제 그 압수수색할 때 대상자에서 윤석열 그 내란숙에는 포함이 안 됐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타깃으로 한 압수수색이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설명인 것 같거든요. 근데
경제 공동체 그것을 특정 종교 단체가 네.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뭐 6천만 원인가? 네, 6,200만 원짜리. 예, 6천만 원 상당의 그 목걸이,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을 하겠습니까? 그쵸. 결국은 뭔가 부탁할 것이 있으니까 그런 선물을 했을 것이고 그게 캄보디아 ODA, ODA 관련해서 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오디오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이라는 공무원한테 청탁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본다면 그것은 알선수재죄가 되는 것이겠죠. 아, 알선수재. 예. 단순히 그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알선수재죄가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과거에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최재형 목사에게 받았던 그것도 공무원이 아니니까 죄가 안 된다고 결정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형식으로 보면 죄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품병을 줄 때 사안을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누구 뭐 보훈 저 혜택을 받게 해달라, 무슨 위원을 받게 해달라, 인사 혜택을 받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선 수재로 갔으면은 범죄 입증이 가능했던 것인데 형식적으로 청탁금지법만 수사를 하고 말았고 그러다 보니까 무혐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안들도 당연히 죄명은 알선 수재가 돼야 하는 것이고 좀 더 폭넓은 수사가 돼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뭐 단순히 중간에 끼어 있는 참고인이 아니고 범죄자인 거죠. 범죄자. 알선 수재, 수수의 범죄자인 거죠. 수수. 그러면 어제 압수수색 했으면 오늘 내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를. 예, 뭐 오늘 내일은 아니고 머지않아서라도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컨대 평범한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한 뇌물을 받거나 했다면 당장 불러다 소환 조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파면된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영부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게 너무 상식에 부합한데 지금 전혀 그런 조치가 없다. 그렇지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은혜를 갚고자 하는 예의를 차리고자 하는 수뇌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요. 또 뭔가 좀 조율을 하고 검찰 대단합니다. 뜸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검찰 겁니다. 답답하다. 이렇게까지 충성을 합니까? 그러게요. 아마 무슨 왕한테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것이죠. 범죄 집단이다. 과거에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간에는 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간접적인 은혜는 받지만 자기 총장 장관을 통해서 인사를 받고 그리고 인사 혜택을 받는 거고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감사한 존재였을 뿐인데 저 지난 정권에서는 윤석열 자체가 검찰총장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사 모시듯 하는 그 직속 상사 모시듯 하는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일 것이고 그걸 깨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압수수색을 형식적이나마 뒤늦은 것이나마 사택에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징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뚝이 무너진 거다. 가정집까지 이제 어쨌든 침범을 했는데 가정집까지 들어갔는데 예의를 차리는데도 이제 한도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신흥석 검사장이 친윤 검사로 분류는 되는데 언론에는 지금 수사검사들 수사팀하고 그 수뇌부하고 건진 수사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흥석 검사가 친윤 검사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수사 세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수사에 임할 너무 늦긴 했습니다만 그럴 분입니까? 신흥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공직자 개인으로서는 아주 다정다감하고 뭐 또 친근감도 느껴지고 인간미도 느껴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마 본인도 은혜를 입었을 것이고 또 총장의 또 뭐 방패막이 역할 거기에 또 그 지시에 뭐 형식상으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을
잘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평생 검사를 하셨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검사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이런 수사의 AB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보도에 따르면 그 배달앱 이용 기록까지도 요구를 했었다. 그 아크로비스타 쪽에. 예.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 씨의 실거주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이제 수사기법 같은 거였는데 지금 보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건진만 있는 게 아니고 명태균도 있죠. 그다음에 뭐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너무 많은 의혹이 지금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소위 이 부패 스캔들의 정점에 김건희 씨와 그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 정도 물론 이제 특검을 해야 되겠지만 특검 전이라도 검찰이 최소한 국민들께 염치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소환 조사를 해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소환 조사는 할 겁니다. 언제 할까요? 몇 주째 뭐 소환 얘기만 나올 뻔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뭐 검토 중이다, 뭐 조율 중이다, 뭐 변호인을 통해서 뭐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검사들의 그 어떤 수사를 막는 상층부의 그 어떤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직업적 양심으로서 기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윤석열 정권이 확실히 심판을 받고 민주정부가 들어선다. 네. 6월 3일 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네. 본인들이 어떤 좀 면피를 하기 위한 네. 수사가 뒤늦게나마 시작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한테는 직업적 양심을 구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결국은 어떤 그 특검에 의해서 뭐 특검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라도 열심히 하게 만들려면은 민주정부가 반드시 들어선다는 네. 이런 그 확신을 갖게끔 해서 네. 겁먹고 움직이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검찰이 겁먹고 권력이 그렇죠. 들어와서 움직이게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만약에 저 어디 뭐 김문수, 한동훈, 한독수 이런 그 내란 옹호 세력들 네. 여기에서 집권 가능성이 뭐 1%만 있다고 해도 그 눈치를 볼 겁니다. 야, 그렇군요. 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적 그러니까 차원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서울 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네. 자기들이 스스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자격을 인정받아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보면은 뭔가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너무 늦었던 것이고 또 하는 범위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명품백 사건은 무혐의 처리를 확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백 형식으로만 보면 무혐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숨어져 있는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것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알선수재 사건이기 때문에 그 왜 명품백을 주게 됐는지 그 배경까지 다 수사를 해야 맞는 것인데 그런 복잡한 부분 안 하려고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네. 어떤 그 간복이 정신 못 차렸네요. 체면치레 수준만 지금 따지는 것이지 수사의 의지는 아직도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 저 정권 개최가 분명하다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된다 검찰에. 생존을 위해서 하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지금 그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선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유튜브 생중계 그 URL까지 친절하게 기자들에게 다 알려주면서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헌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것은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9일 만에 지금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구속 사건들도 3, 4개월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이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아무리 그 시기가 중요기로서니 9일 만에 이걸 낸다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거든요. 판사들도 다 놀라는 속되고 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다 예측이 틀렸다고 깜짝 놀라는 수준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낼 수 있는 것은 상고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2심 판결문이 너무도 분석적이고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총 100페이지고 판사의 의견이 들어간 건 69페이지인데 그렇게 치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읽어보는 순간 이거 맞다. 네. 이거 뒤집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12명의 대법관들이 거기에 거의 다 공감을 해서 네. 야, 이대로 상고 기각하자. 2심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네. 9일 만에 나는 것이지. 아니야,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피해를 줘야 하기 때문에 뭐 유죄 취지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으면 이 판결을 분석하고 그걸 뒤집고 왜 반대의 어떤 결론이 맞다고 봐야 하는지 그걸 분석하고 설명하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유죄 취지의 판결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빠르게 스텝을 밟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 네. 이것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기현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버린 윤석열을 풀어준 게 법원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을 파면한 게 헌법재판소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그 민주정부 수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내란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국민들의 큰 그 박수를 받았던 셈인데 그것도 좀 늦었습니다만 네. 뒤늦게나마 박수를 받았는데 네. 그 대열에 좀 그 뒤처지고 싶지 않은 네. 이런 욕구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다만 너무 보수적인 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혹시 네. 불리한 결정, 유죄 취지의 결정을 빨리 해서 민주당을 물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예.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설계도를 그려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일을 추진을 하고 그 네. 설계도에 맞춰서 난림공사를 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난림공사도 보통 난림공사가 아니고 거의 스티로폼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것과 다름 없을 정도로 네. 그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는 없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스스로 그렇게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희한한 일은 하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의 이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의원님께서는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예. 명백히 100% 무죄다 예. 말씀을 하셨고 100% 맞추셨기 때문에 저는 그건 맞춘 것이 아니고 당연한 예측이 아니고 그냥 상식을 얘기할 뿐이고 네. 상식이 그냥 맞을 뿐인 것이죠. 법원이 상식대로 갔던 거죠. 네. 이번도 네. 당연히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상식일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은 9일은 사실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기에도 네. 촉박한 기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